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해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 고3이었던 학생들 올 듯 오지 않던 그 새학년이 드디어 왔고 이제 수험생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주면 새학년 첫 번째 시험이죠. 3월 학력평가가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긴장도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 첫 모의고사입니다. 차분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사실 뭐 졸업생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진검승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겨울방학 동안 본인들이 했던 공부의 양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학년 생활에 어떤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험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부담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윤태현 선생님. 예. 선생님도 오늘 이제 새학년 맞이한 학생들 만나고 오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뭐 긴장한 표정들 많이 보고 갔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생이 된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예, 그 지난 겨울방학 동안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를 검증받을 겁니다. 좋은 결과를 받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노력과 자신감 유지하세요.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정희 선생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새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고민이 많겠지만 또 다른 학년 학생들도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사실 이제 진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전체적으로 진학을 포함한 그런 진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신문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학생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 요즘은 꿈을 미리 결정해라. 즉 진로가 결정되면 그 진로에 맞게끔 진학을 맞춰가면 된다. 그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꿈을 빨리 결정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꿈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진학에 더 확실히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와 진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게끔 먼저 그 진로를 좀 결정하는 게 진학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로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거란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겼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중인데요.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지금 2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셔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광고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21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62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광고, 홍보, 수능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광고홍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두드림 전형,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미래 광고 기획자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너무 귀여운 학생이 연락을 줬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계약했죠? 네.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은가요? 저는 상업 광고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목표가 뚜렷한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진학부터 해결해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많은 도움 받아가길 바랄게요. 네. 윤태영 선생님,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을 위해 어떤 주목해 볼 만한 그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앞서 언급됐듯이 광고 기획자가 꿈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광고 홍보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핵심 포인트로 수능을 잡았었는데요. 수능에서의 강점을 가진 학생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정시가 더 높게 나오겠죠? 예.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요, 정시가 30, 수시 7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평가해 주셨는데요. 30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역시 정시에 조금 더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를 받아봤는데요.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로 판단해 볼 때는요, 학생부보다는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러한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할 만한 비교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반면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모의고사인 2015년 11월 성적에서 100분위 합으로 345로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는 100분위 합이 370 부근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적을 수능에서 받게 된다면 정시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중앙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국대, 한양대, 에리카에 충분히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시에서 이런 수능에서의 경쟁력,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할 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최상위권에 좀 속하는 대학이고요. 이런 대학에 지원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논술 전형이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까요. 논술 전형 지원할 것을 권하는데요. 단 논술 준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모의고사 성적 선생님께서 잠깐 살펴주셨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2015년 11월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한번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볼 텐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 나형이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가 2등급이고 사회문화 1등급으로요. 평균 2.625등급입니다. 작년 9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와 영어가 모두 1등급이었었는데 3등급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했는데 100분위가 좀 살짝 더 낮아졌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이제 좀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2등급 정도의 수준의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1등급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보통 1등급, 2등급, 조금 2등급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11월에 좀 하락한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잘 했을 텐데요. 다음 주에 있을 3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한다라면 뭐 지금의 페이스대로 쭉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성적이 좀 저조하게 나온다라면은 수능 준비의 어떤 기본적인 준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요. 좋은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3등급이고요. 사회가 3.61등급, 영어가 5.22등급, 수학은 5.25등급으로요. 평균 4.21등급입니다.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예, 학생의 주요교과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4로 3을 계속 유지하다가 2학년 2학기 4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5에서 6으로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6이었다가 5로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영사 평균 4.21 등급인데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엔 당연히 좀 힘든 상태이고요. 종합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부족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평균 등급만 낮은 것이 아니라 주요 교과인 수학과 영어의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학교별 성적 추이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4.28에서 4.28, 4.16, 4.04로 평균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남은 3학년 1학기에 2등급대 정도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등급 후반대 성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적으로는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는 큰 불이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태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진로 활동과 독서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평가를 더 해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 경력의 경우에는요, 2학년 때까지 총 7건의 수상이 있는데요. 교과 관련 수상은 없었고요. 주로 진로 활동 관련된 수상이 있었습니다. 좀 보통 수준이라 보이고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자율활동은 학급 및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학생이 직접 나서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좀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동아리, 학교 정규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긴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역할이 기록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봉사활동은 절대적인 실수로는 1학년 때 155시간, 2학년 때 108시간으로 많은데요. 대부분이 환경정화활동 중심의 학교 교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진로활동의 경우에는요. 다양한 진로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독서 활동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독서량이 이렇게 기록된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공 관련된 독서라든지 또는 사고의 확장을 보여주는 독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양보다 질을 택한 독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 어딘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지망에서 한양대 에리카 광고홍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두드림 전형, 3지망으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2지망으로 선택한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두드림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동국대 두드림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윤태영 선생님, 먼저 그러면 우리 학생의 동국대에 대한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두드림 전형에 대한 준비 사항을 평가해 보겠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는요, 모집 인원이 12명입니다. 2015학년도에 경쟁률이 34.33대 1이었고 좀 2016학년도에 좀 낮아져서요, 24.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되고요. 서류 평가 1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평가 항목별로 해서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화면에 그 평가 항목별 배점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통과가 된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10분 내외에 개별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2016학년도 이제 수합 사례는 없는 상태에서 2015학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수합된 사례상으로는 1.667등급이 있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합된 사례는 이제 합격자는 없었는데요. 2.31등급이었던 학생이 1단계에 합격을 했었는데 2단계에서 예비 3번으로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뭐 도전 가능성을 얘기해 본다면요, 사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합니다. 뭐 동국대에 이렇게 문의해 본 결과는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비교과가 아주 출중한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보통 4등급대가 넘어가게 되면 4등급대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족한 그런 교과 성적을 만회할 만한 비교과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두드림 전형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동국대를 만약에 희망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도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에 또 경쟁력이 있었고요. 수능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전형을 지금 추천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 어떤 대학과 전형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정시 전형까지 가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에서의 경쟁력이 11월에 좀 주춤은 했지만 분명히 있는 친구로 보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은 정시까지 가니까 수시는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동국대 논술 전형을 일단은 지원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뭐 학생이 희망하는 부분이 광고 홍보 쪽이니까요. 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데가 숙명연대와 숭실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도 지원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대학 중에서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논술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논술 전형입니다. 이게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226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2년간 그 광고 홍보학과로 모집을 했을 때의 경쟁률은요, 2015학년도에 76.75대 1, 2016학년도에 61.75대 1, 아주 엄청난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에 논술 60 일괄 합산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는요, 교과 20에 비교과 20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과는 국수, 영사,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는데 무단결석 1일 이하,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우에도요, 10과목만 반영하니까 아마 4.21이라고 하는 평균 등급보다 본인의 등급이 더 높아질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6등급까지 큰 차이가 없게 내려가다 6등급에서 7등급에서 격차가 커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내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논술 시험은 문항이 3문항에 논술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뭐 대학에서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뭐 모든 대학의 논술 전형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에 맞춰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좀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 세계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6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 일시 결과가 뭐 등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의미한 것 같긴 한데요. 대기업은 1.6등급, 서울시 교육청 2.46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대학 제공 자료로 논술고사 평균 성적을 보면요, 인문계열 중에서 이 광고 홍보학과가 84점으로 사실 가장 높았습니다. 뭐 경영경제대학으로 합쳐져도 아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도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합격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가르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수능 이후니까요. 수능 이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고 또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니까 내가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보는 것, 도전해 본다는 의미로 지원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광고 홍보 네. 관련 학과가 개설된 데가 이제 숙명여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숙명여대도 조금 살펴주실까요? 숙명여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여기 이제 말이 좀 앞뒤가 바뀌어서요. 홍보 광고학과입니다.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 8명입니다. 2015학년도에 30.18대 1이고요. 2016학년도에 36.63대 1. 뭐 높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 등록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학생부 40에 논술 60인 거는 동일하고요. 학생부 반영은 교과 성적만 반영을 하는데요. 교과 성적은 국수, 영사,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뭐 실질 반영률도 학생부가 40, 논술이 60인 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환산 점수표를 이렇게 등급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4등급까지, 4등급 이후와 4등급 이전
그러니까 4등급 대죠. 그러니까 5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서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학생의 경우는 4등급 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논술 시험은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공통 문항이 한 문항, 계열 문항, 인문 자율의 각각의 그 계열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단순히 인문이니까 제시문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주어지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선별한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국수, 영탐, 탐구는 2과목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4.5 이내입니다. 작년보다 0.5등급 낮아진 거고요. 수합된 사례로는 2.24, 3.28 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 보는 거 동일하고요. 학생부 성적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성적대에서 합격한 사례들도 분명 우리가 수합이 안 됐을 뿐이지 있는 상태이고요.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조금 내가 좀 저조하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학생이 작년 3월, 6월, 9월에 받았던 성적이라면은 충분히 숙명여대를 정시해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보다 좀 못한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한번 그 성적이 좀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고3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고3이 되고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을 조금 바꿔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아마 그 모의고사의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정시 전형까지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학생부 전형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이제 옮겨간다면 우리 학생 남은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1년간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좀 더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대입 준비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잘 선별을 하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정시 전형에서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시 전형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3월부터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한 수능 준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겠고요. 수능 준비의 경우는요, 지난해 11월 모의고사에서 이전보다 저조했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등급상으로 2등급 이내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노력해야 되겠고요. 탐구는 이제 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태인 거로 보이니까 탐구는 2과목 모두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각 모의고사 3월, 4월, 6월, 7월, 10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내가 뭐였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오답노트, 단순히 이제 정답을 정정하는 수준의 오답노트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오답노트 를 통해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앞서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서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술 비중이 이제 논술에 지원은 하지만 여기에 큰 비중을 준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수능이 먼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논술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1회, 주 1회 정도에서 한번 준비할 때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희망대학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든지 또는 4월에서 5월에 있을 모의논술에 응시를 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우리 학생에게 선택과 집중이 딱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인 학교라서 이게 내신 성적이 비교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불리한가 싶어서요. 예,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요즘의 추세를 보게 되면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 비교과 또한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봤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도 그냥 이 부분에서의 전형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 집중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교과가 이런 걸 상쇄할 만한 충분한 비교과가 없는 것도 사실은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원래 좀 원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거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 학년 시작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